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학과 박은선입니다. 기업 분석 프로젝트 GS 리테일의 재무 비율 분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 비율 분석 발표는 유동성 비율, 안정성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재무제표입니다. 모든 상장 기업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실수나 고의로 잘못된 회계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일반인이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만을 정리하여 간결한 수치로 나타내서 분석하는 것을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재무 비율 지표로는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동성 비율입니다. 유동성 비율은 기업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재무 구조 안정성을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유동성 비율에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의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단기 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여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 재무적으로 양호하다고 봅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산업평균에 못 미치고 재무적으로 양호한 수치인 200%에 크게 못 미치는 40%대의 유동비율로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없고 재무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 대신 당좌 자산을 이용합니다. 재고자산은 현금화 과정이 늦어서 현금화 속도가 빠른 당좌 자산을 이용하여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조금 더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보통 100%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봅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최근 3년간 20% 후반에서 30% 초반의 수치로 산업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당좌 비율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안정성 비율입니다. 안정성 비율은 기업의 장기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로 레버리지 비율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100% 이하를 표준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는 수치로 최근 3년 평균 약 132%의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평균을 크게 넘는 수치로 표준 비율인 100%도 크게 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로 보는 GS 리테일의 안정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1보다 클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 GS 리테일의 경우 산업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지만 1 이상이므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성 비율입니다.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간 중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주로 회전율이 이용됩니다. 주요 활동성 비율로는 총 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을 들 수 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총 자본 회전율이라고도 하며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비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활동성 비율의 하나로서 기업의 총 자산이 1년에 몇 번이나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냅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평균 1점 중후반대의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평균에 비해 3배의 수치로 다른 동종 기업에 비해 높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눈 회전수로서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이 1년간의 영업 활동을 통하여 현금인 매출액으로 회전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매출 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음을 나타내나 반대로 이 회전율이 낮게 되면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길어지므로 그에 따른 대손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수익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매출 채권 회전율은 최근 3년간 평균 40 후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산업 평균인 20 후반인 수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GS 리테일은 매출 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연간 매출액 또는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눈 것으로서 재고자산의 회전 속도를 나타냅니다. 재고자산 보유 수준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고 매입 채무가 감소되며 상품의 재고 손실을 막을 수 있어 기업 측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대하게 높을 경우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의 부족으로 계속적인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40의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40의 비율로 아주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산업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로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비율입니다.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의 기업 활동의 최종적인 성과, 즉 손익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성과의 원인을 검토하는 수익성 분석을 행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내부 및 외부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입니다. 수익성 비율로는 총 자산이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주당 순이익 등이 있습니다. 총 자산이익률은 수익성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총 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총 자산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자산에 비해 이익이 많다는 의미로서 자산을 기준으로 볼 때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2점 중반의 총 자산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로 총 자산이익률 ROA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은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여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 효율성을 표시해 줍니다. 따라서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에 비해 그만큼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서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2017년을 제외하고 산업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GS 리테일의 자기자본 수익률 ROE는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과 순이익과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비율로서 기업 활동의 총체적인 능률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기업의 최종 수익성을 판단하는 비율입니다. 즉,
매출액 100에 대하여 순이익이 몇 %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통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GS 리테일의 경우 3년 평균 1점 중후반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GS 리테일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서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회사가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몫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EPS가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는 뜻이며 배당 여력도 많으므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은 주가 수익 비율 per 계산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1,000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2017년의 BGF와 광주 신세계를 제외한다면 크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성 비율입니다. 기업의 한 해 경영 규모 및 기업 활동의 성과가 전년도에 비하여 얼마만큼 증가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총 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자기 자본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등이 쓰입니다. 총 자산 증가율은 총 자본 증가율이라고도 하며 기업에 투하되어 운용되고 있는 총 자본이 당해 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표시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매출액 증가액은 매출액이 당해 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표시하는 비율입니다. GS 리테일의 총 자산 증가율의 경우 평이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는 2017년을 제외하고 산업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